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사업주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업주가 왜 또 어떻게 이런 문제에 연루되는지, 그리고 법적인 책임은 뭔지, 실제 사례는 어떤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면 그냥 근로자 개인의 문제,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료를 보니까 사업주가 엮이면 이게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해지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이 사업주 공모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체는 이제 아시겠지만 자격이 안 되는데 신청하거나 아니면 취업 사실 같은 걸 숨기고 급여를 받는 행위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업주 공모는 사업주가 이걸 알면서도 도와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모른 척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허위 서류 작성에 협조하거나 은폐를 돕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게 고용보험제도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알면서 도와주는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유형들을 좀 보면 감이 올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흔한 게 이직 사유 조작이에요. 예를 들면 사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뒀는데 이걸 회사 사정 때문에 나간 것처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거죠. 실업급여 받게 해주려고요. 또 다른 흔한 케이스는 실제로는 일 안 하는 사람인데 직원으로 그냥 허위 등록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계약 만료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타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도 명백한 공모행위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요. 그럼 직원이 실업급여 받는 동안 몰래 일 시키는 것도 해당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것도 아주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사업주는 이걸 알면서도 고용신고나 소득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급여를 가족이나 다른 사람 통장으로 넣어주면서까지 숨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냥 직원이 부탁하니까 혹은 약간의 편의 제공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고의적인 부정행위의 가담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네요. 그럼 이런 행위들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있나요? 아,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주가 이렇게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까지도요? 와. 네, 중요한 건 여기서 사업주가 직접 돈을 받은 게 없더라도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 단순히 도와줬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형사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정적인 책임도 같이 따릅니다. 부정수급된 금액 있죠. 그거에 최대 4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는데 이 반환 책임에 대해서 사업주도 근로자랑 같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대 책임이요? 그럼 근로자가 못 내면 사업주가 다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라는 게 꼭 회사 대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처리한 격리 담당자라든지 인사 담당자라든지 이런 대리인, 직원도 포함될 수 있어서 책임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실제 처벌까지 간 사례들을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자료에 나온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줬던 직원을 다시 고용했어요. 근데 이 직원 월급을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하면서 부정수급을 계속 도운 거죠. 이게 결국 내부 고발로 드러나서 그 회사 대표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700만 원. 벌금도 벌금이지만 내부 고발로 드러났다는 점도 좀 그렇네요. 또 다른 사례도 있었죠? 네, 또 다른 거는 친척 관계였는데 이 친척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자진퇴사죠. 그런데도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주고 나중에 계약 만료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거예요. 이 대표는 결국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1,200만 원이요? 액수도 상당하지만 이게 다 형사처벌 기록으로 남는다는 게 사업주 입장에선 정말 큰 부담이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대응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료는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급여 이체 내역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냥 무조건 부인하거나 허위 자료 만들어서 내고 이러는 건 오히려 상황만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거죠. 그보다는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좀 처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결국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이 사업주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라는 게 정말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쵸. 단순 벌금 정도가 아니라 형사처벌에 그 큰 금액을 연대해서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점, 이걸 당신께서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감정적으로 막 부인하기보다는 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요. 결국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그 신뢰와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주에게도 상당히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법을 지킨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기업 운영의 어떤 투명성 그리고 윤리의식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직원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혹은 회사에 잘못된 관행 같은 게 있어서 이런 공모 상황에 나도 모르게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 위험 앞에서요. 우리 사업장에서는 이런 부정행위 공모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어떤 내부 절차나 아니면 직원 교육 같은 시스템을 마련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